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 제정을 기다렸던 지역의 간호사들도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가 정명석 총재의 고향인 금산은 물론 천안과 아산 등지의 지역사회에도 깊숙하게 침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천안TV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천안시가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아산시 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 가운데 김희영 의장이 박경기 시장을 겨냥해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문을 연 충남 지식산업센터 인근의 비좁은 진입로가 얌체 주차를 하는 시민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천안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기업이 찾아와 더 크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 문화로 도시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 편리하고 쾌적한 일상으로 시민의 삶을 빛나게 하는 일. 일은 새로운 천안을 만들고 시민은 그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기에 다시 천안은 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연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사들은 대대적인 준법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충남 지역의 간호사들도 중앙의 움직임에 발맞춰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관련 내용 전합니다. 지난달 27일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간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즉각 반발했고 결국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기다리던 대한간호협회 측은 불법 의료행위 거부와 간호사 면허 반납 등의 방법으로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왔던 진료 보조 업무 등 간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 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저희도 적극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사들처럼 환자들 생명을 볼모로 우리가 할 생각은 없어요. 저희는 의료기관 내에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이제 다 고소 고발하는 쪽으로. 일선 간호사들의 반발 속에 간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간호사들도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큰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간호사가 될 우리 학생들, 예비 간호사들 입장에 우리 학생들도 다 같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당황스럽고 많이 속상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정말 행복하게 간호사를 꿈꾸고 행복하게 간호사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누군가를 돌봐주고 우리 사회에서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1학년 때서부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통령의 제2요구에 다시금 국회에 이 문제를 상정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국회 내에서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가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JMS가 정 총재 고향인 금산 그리고 충남 최대 도시인 천안, 아산 등 지역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정황이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JMS 관련 단체가 천안 최대 지역 축제인 흥타령 춤축제에도 참가한 사실까지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명석 총재의 고향인 금산은 겉으로는 평온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A 성폭력 상담소는 황아무개 소장이 JMS 교육자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TV 취재 결과 상담소 개설 당시이던 2010년 금산군이 관련 규정을 느슨히 적용해 상담소 개설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상담소는 2017년부터 금산군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기 시작했고 지난해엔 군청 주관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도비까지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황 소장이 상담소 개설 당시 관련 분야의 경력은 없었음을 군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군청 측은 2010년 당시엔 대졸 이상으로 소정의 과정만 이수하면 상담원과 소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이 규정을 근거로 상담소를 승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지침에는 그 하나에 해당되면 되고 수료 교육 네네. 네, 교육 시간 이수만 하는 그렇죠. 그런 조건이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이 신고 들어온 대로 승인이 난 것 승인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선생님 보시기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관련 경력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하지만 이에 대해 복수의 현직 상담사들은 상담소장의 경우엔 2010년 당시에도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규정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상담소장은 JMS 목회자 이력이 알려지며 곱지 않는 시선을 받고 있지만 센터는 현재 운영 중입니다. 소장의 입장을 듣고자 상담소를 찾았지만 상담소장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문화예술 코드란 문화단체는 2017년부터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까지 천안 대표 축제인 흥태령 춤축제에 참가했는데 반 JMS 활동가들은 이 단체가 JMS 계열 단체라고 지목했습니다.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를 30년 넘게 고발해온 당국대 김도영 교수도 이들이 JMS 관련 단체이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로선 이단 종파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의 공적 활동을 규제할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틈을 이용해 JMS는 지역사회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관련 지자체들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지난주 천안TV는 천안시 의회가 개최한 시민 대토론회와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렸던 바 있었죠. 이 토론회는 정도희 의장이 지난해 의장직에 취임하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천안TV가 정도희 의장을 만나 이번 토론회를 치른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천안시의회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의 부제인 화음이라는 말처럼 이날 토론회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이 전해졌고 첫 행사라는 점에서 봤을 때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 행사를 최초에 기획한 정도희 의장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난해 취임하며 이 같은 시민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생각했던 정 의장은 옛 그리스의 광장 정치를 흉내라도 내보자는 발상에서 출발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즉흥적으로 저희가 토론회 준비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천안시의회 의장에 취임을 하면서 시의원 27명을 뽑아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도대체 시의원들이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도 같고 그래서 저희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한번 시민들하고 난상토론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생각이 작년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천안시의 근본적 문제인 동서 불균형 문제를 비롯해 대중교통과 관련한 시민들의 민원사항 등 갖가지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정 의장도 시민들의 이러한 기대 이상의 참여도에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행사를 개최를 해놓고 좀 걱정도 앞섰거든요. 예상외로 시민들 수준이라든지 질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았고 또 행사에 참여하는 열의가 좀 대단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서 불균형 문제 이런 문제들은 천안시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질의도 해주시고 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화기애애하고 그날 토론회가 아마 값어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이후에도 꾸준히 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정도희 의장은 앞으로 있을 토론회는 더욱 알찬 내용을 담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첫 행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좀 참여한 수가 처음에는 한 300명, 300분 가까이 이렇게 오셨었는데 행사가 진행될수록 좀 인원도 좀 빠지고 해가지고 조금 그런 게 아쉬웠던 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다양한 시민들을 모시고 정말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시 의회가 지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회 교실을 열고 있어 화제인데요.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회교실을 통해 학생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기초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민의의 전당인 천안시 의회를 찾았습니다.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회 교실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천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이날 모의 의회를 직접 경험하며 실제 의원들처럼 조례 발의도 해보고 자유발언도 해보는 등 색다른 경험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제 의원들이 앉는 자리와 의원들이 발언을 위해 나서는 자리에 직접 서보면서 우리 동네 시의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아 재밌었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어요. 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직접 곁에서 지켜본 강성기 의원은 이러한 경험이 장차 자라서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소중한 경험이 나중에 커서 사회생활할 때 굉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최근 충북 청주 등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근의 충청남도가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15일 실국 원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충남도는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며 소관부서는 방역 수칙을 다시 알리는 등 유입 방지를 위해 선제적 방역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주와 인접한 천안의 경우도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지역 내 농가 401호 11만 7,039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누구나 마음 한 구석에는 인생에 있어서의 진정한 스승 한 명쯤은 있기 마련인데요. 천안시가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자리에서는 많은 스승과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제 간의 정을 나누는 돈독한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가 사제지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승의 날이던 지난 15일, 천안시가 마련한 스승의 날 행사에는 미리 접수된 사연에 소개된 스승과 제자들을 초청해 그간 나누지 못했던 얘기들을 마음껏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스승과 제자들은 오랜만에 만남을 갖는 자리에서 서로 안부도 나누며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학생시절과는 또 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안시에서 모처럼 마련한 스승의 날 행사를 통하여 제자 사랑의 마음을 되새겼으며 앞으로 스승과 제자의 무너지는 교권을 확립하고 백년 대계를 향한 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따금씩 들리는 교권 붕괴 등의 이야기 속에서 스승과 제자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아산시 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개최하며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박경기 시장의 교육경비 삭감 문제 등에서부터 촉발된 의회 내 여야의 갈등으로 인해 결국 추경안은 심의 일정에서 빠지게 됐고 임시회 역시 막을 내렸는데요. 김희영 의장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시의회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 사태가 결국 김희영 의장이 단식 농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김 의장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김 의장은 박경기 아산시장이 소통을 택하는 대신 불통을 택했고 협치를 택하는 대신 독선을 택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박 시장이 읍면동 간담회에서 수위 높은 발언으로 민주당 시의원들을 비난한 행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박 시장은 시민과 시의원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었습니다. 저급한 수준의 말들이 난무한 간담회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민주당 의원 등을 향해 쪽박을 깬다, 망신을 자초했다라는 귀를 의심할 정도의 말들이 시장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시민들에게 시의원들을 흉보고 다니는 박 시장의 행태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시의원 주도로 추경안을 거부한 것을 두고 박 시장과 국민의힘 측은 10억 원에 불과한 예산 때문에 민생 예산에 영향이 미친다고 맞서고 있고 여론 분열도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경기 시장이 얘기하는 불과 10억 교육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전체를 다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고작 10억, 불과 10억이라는 이 표현도 잘못됐고 이것이 교육에 관계되는 그 계층에서의 교육 경비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산시 의원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 부분을 망각하거나 놓친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 추경할 겁니다. 추경을 하자고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수도 없는 날 외치는데 2층에 있는 박경기 시장은 대답이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김희영 의장은 박 시장이 수정안을 낸다면 즉각 농성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순번을 정해 단식 농성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예산군과 충청남도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지역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은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향인 예산군의 전통시장을 전국적으로 알린 장본인인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예산군이 그린바이오 산업 집적지로 발돋움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김태훈 충남도지사와 최재구 예산군수 그리고 백종원 대표는 지난 11일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벤처 캠퍼스 위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도와 예산군, 더본코리아는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사업 등 크게 4가지 분야와 관련해 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태흠 지사는 이 자리에서 벤처 캠퍼스는 그린바이오 기업들의 제품 개발, 실증,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거점기관이라며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꼭 유치해야 하는 만큼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종원 대표도 미래 먹거리 대안으로 떠오르는 그린바이오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협력 파트너로서 식품의 연구 및 개발, 제조사업, 더본코리아 브랜드를 통한 마케팅 및 광고 활동 등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지난 3월 준공된 충남 지식산업센터의 진입로에서 일부 차량들의 주정차로 센터를 오가는 관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 불당동에 자리한 충남 지식산업센터 진입로의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인근 아파트와 상가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 차량들이 센터로 진입하는 차량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관계당국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 인근에는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있었는데 공사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덤프트럭이 이 도로를 지날 때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게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전원입니다. 충남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충남 테크노파크 측도 이 문제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진입로 쪽으로 그 아파트 주민분들이 좀 갓길 주차를 좀 해놓으시는데 이 지식산업센터가 좀 활성화되고 컨벤션 센터 들어오고 하면은 차량 통행이 많아지니까. 문제는 이 도로의 가장자리 차선이 흰색 실선, 즉 주차를 해도 되는 구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테크노파크 측도 이런 상황 속에서 천안시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해봤지만 현재로서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게 천안시 측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같은 2차선 도로로만 진입을 해야 할까? 현재 충남 테크노파크 앞쪽에는 KTX 천안 아산역 인근까지 이어지는 도로와 지하도 공사가 한창인데 이것이 마무리되면 진입로의 역할까지 할 수 있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공사 완료 예정은 올해 7월 예정이고 통행 가능은 올해 말 예정으로 좀 보내왔거든요. 앞으로 천안아산 R&D 집적지구의 점진적 발전으로 인해 수요가 많아질 충남 지식산업센터가 이번을 계기로 시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지난 3월 천안시 직산읍에서 발생했던 옹벽 붕괴 사고 현장의 책임자가 전격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6일 현장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이자 시공사의 실질적 대표인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A씨에 대해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이전부터 붕괴 징후가 있었음에도 옹벽 설치를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서북구 직산읍의 반도체 조립 공장 신축 현장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 옹벽 보강토가 붕괴되며 현장에 있던 인부 3명이 흙더미에 깔려 숨진 사고였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이제 서서히 여행에 대한 욕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기차를 통한 여행은 전 세대를 아우르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천안 역시 천안 시티 투어를 기차 여행과 연계한 상품을 내놓으면서 수도권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가 수도권 주민들의 기차 여행 명소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5월에서 6월 사이 4차례 운영하는 코레일 연계 기차 여행 시티투어 코스가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일과 14일 진행한 시티투어에는 60여 명의 여행객이 빵 체험을 비롯해 병천 순대거리, 태조산 무장의 나눔길 등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울역에서 무궁화를 이용해 천안역에서 내려 천안의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며 추억 쌓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빵 만들기 체험과 산림 레포트 체험에 직접 참여하며 특별한 재미가 더해진 여행이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에도 천안 시티투어에 관심이 많아서 몇 차례 오곤 했었는데요. 이번 기차여행 시티투어 코스가 개발되었다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천안 여행은 부담이 없고 쏠쏠한 재미가 있어서 좋았어요. 다른 분들도 오셔서 꼭 체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이번 코레일 연계 시티투어는 6월까지 2차례 예약이 확정돼 있으며 시는 앞으로 기차 여행과 연계한 시티투어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3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15대 성완 농협조합장에 당선된 송태철 조합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드린 대로 지난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15대 성완 농협조합장으로 당당히 당선이 되셨는데요. 지금 5월이긴 합니다만 당선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는데요. 네. 뭐 우선은 뭐 많이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신 조합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뭐 당선이 되어 기쁘기는 하지만 뭐 쌀 가격 하락과 과실이 뭐 냉해 등 조합원님들의 시름을 많이 앓고 계십니다.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 좀 가슴이 많이 아프고요. 어려운 현실이지만 농협 본연의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조합원님들에게 희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천안시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6년 동안 대표이사로 재임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조합장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예. 뭐 저는 이제 농업인의 자식으로 태어났고요. 대학교 4학년 재학 중 10월에 이제 농협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으로 제가 한 35년간 농협 그 직원으로 생활을 해왔고요. 30대 중반에 이제 상무로 승진하면서 뭐 농협의 관리 상무, 지점장, 뭐 전무 본부장 등을 거치고 그 천안시 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로다 또 경륜을 좀 쌓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성완 농협을 더욱더 견실한 농협으로 도약시켜서 조합원 여러분에게 조합원님들이 원하는 그 농협다운 그 농협을 한번 실현해 보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30몇 년을 계속해서 달려오셨는데요. 그간 이제 차상락 조합장님이 12대에서 14대를 역임을 하시면서 성완 농협을 위해서 다양한 업적을 이루셨었어요. 우리 송태철 조합장님만의 또 포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전임 차상락 조합장님이 13년 동안 저희 그 성완 농협을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뭐 전임 조합장님들이 잘 해오신 부분은 제가 더욱더 다지고 또 부족한 부분은 메꿔 나가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 성완농협은 일본 국도변에 한 3천여 평의 그 부지를 매입해서 창립 이래 최대의 사업인 그 종합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꿈은 그 종합청사를 성공적으로 이전을 하고 정착을 시켜서 그 조합원님들께 조합원님들이나 이제 고객분들이 저희 농협을 방문하시면은
금융과 쇼핑은 물론이고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영농자재 구매, 뭐 취미 활동도 하시고 또 쉼터 등의 그 기능을 하는 지역의 그 중심 어떤 그 복합적인 그 원스톱 생활복지센터로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 성안 지역은 전국 읍단위 지역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농협계통 점포가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고 또 다수의 금융기관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안 농협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뭐 저희 성안농협은 이제 지역 농협으로서 한 2천여 명의 그 조합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5,000여 분의 그 준조합원님들이 이제 가입해 계시고요. 예. 또 이제 내부 조직으로 저희가 60여 개가 넘는 그 영농회와 분여회 등을 그 저희가 조직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근의 타 계통 농협에 비해서 인적 자원은 상당히 저희가 풍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저희 지역에 있는 그 국립종축장이 이제 이전을 하면서 첨단 국가 산업단지로 지금 확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그 지역 개발에 큰 계기가 되고 있고요. 또 저희 성안농협의 사업 요건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인적 자원과 이런 굵직한 계획들을 들어봤는데 다양한 계획들 중에서도 가장 또 중점을 두고 진행하시고 있는 계획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뿐만 아니라 농촌의 현실은 현재 고령화, 그 청년 세대의 부재, 뭐 인력 부족 등으로 그 총체적인 어려움에 그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종합시설의 그 이전과 더불어서 요즘 그게 쉽게 말하는 그 노치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인 주간 보호센터를 그 설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 조합원님들을 위한 그 복지센터를 설립을 할 것이고요. 예. 아울러 또 우리 농촌의 그 미래 자원인 그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또 지원하고자 현재 저희 농협이 그 농협 청년부를 지금 조직을 하려고 지금 역점을 두고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또 뭐 이제 종축장 부지가 이제 첨단 산업 단지로다가 조성이 되면은 배후 도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후 도시의 사업을 선점을 하고 또 서부 지역 그 농업인 조합원님들의 그 어떤 편의 제공을 위해서 서부 지점을 지금 신설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큰 그런 계획들을 얘기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성안 농협이 발전하려면 조합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사업이 있다면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그 저희 성안 농협은 금년도에 한 11억 2천여 만의 그 교육 지원 사업비를 그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농에 필요한 그 각종 자재 지원, 그다음에 조합원 건강 검진, 또 우수 조합원 해외 뭐 연수, 또 여성 조합원 취미 교실, 장수대학 등 그 농업인 조합원님들을 위한 다양한 그 환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종합청사를 앞으로 이제 이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그 실익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갈 그 계획입니다. 예. 정말 오늘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협은 사업을 통해서 농업인 조합원님들께 실익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지만 지역사회의 그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안농협은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늘 우리 천안 지역사회와 더불어 가겠습니다. 저희 성안농협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송태철 조합장님 앞으로 천안시를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주의 성폭력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가 지역 사회와 밀착해 있다는 정황, 앞서 메인 뉴스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성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종교단체에서 교역자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성폭력 상담센터를 맡고 있다는 건 그야말로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낸 일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또 문화단체란 외양을 입은 JMS 계열 단체가 천안 지역 최대 축제인 흥타령 춤축제에 매년 참가한 사실은 실로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의 공개 활동이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JMS의 경우 교주는 그리스도교 교리를 이용해 자신의 성폭력 행각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젊고 예쁜 여성을 전도 대상으로 삼아 집중 전도했고 교주는 이 여성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런 단체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지역사회에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건 결국 누구든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권리인 만큼 금산군이나 천안시 등 각 지자체가 고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 사이비 종파가 문화단체나 성폭력 상담소 등으로 신분을 세탁하는 행위를 그냥 지켜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학생들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 대회에선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합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규제도 촘촘해진 것입니다. JMS 같은 이단 사이비 종파는 이제 종교단체의 자율에 맡기기엔 사회적 영향이 너무 심각한 수위에 올랐습니다. 각 지자체가 조례로든 지역구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해서든 이단 사이비 종파의 활동을 규제할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